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즘 참 무모한 도발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선 주자 반열에서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8년만 해도 지지율 1위를 달렸죠. 그런데 지금은 겨우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모한 행동들과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4일 이어서 22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그건 결코 안보 약화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박 시장은 이날 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가 이제 2032년인데 이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급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정부 계획안이 의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이번에 또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가 이렇게 버물 터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한 진정한 안보는 평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군사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은 냉전 시대의 화법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자담회에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죠. 물론 이런 박 시장의 발언이 정부하고 전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하고 직결된 문제를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발언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더불어 박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국민 불안이 지금 커진 상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미국 외교협회 측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만약 북한이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랬는데 박 시장이 뭐라고 답을 했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한미 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나 청와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 그러면서 반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답변이 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측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풀쑥 던졌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해 10월 달 평양에서 열렸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자축구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것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축구 대표단이 받은 수모를 역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정부에 건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번 남북 공동올림픽 발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덜컥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만은 남북 공동올림픽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류의 친북 인사를 빼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은 오직 4월 총선에서의 평화체제 선전을 위해서 남북 공동올림픽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일 것이고요. 박원순 시장은 정치판에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일들을 불쑥 던지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고 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이고, 자신은 남북 공동올림픽 성사 여부에 대해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남북 공동올림픽이 세계 무대에서 거론이라도 되려면 북한의 자유개방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마저도 완전 실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신변 안전조차도 불확실한 마당에서 더 이상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개방도 불가능할 것이고요. 이건 평양에서의 올림픽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이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은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말하면서 북한의 공항, 항만, 고속철 등을 놔야 되는데 40조 정도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실크로드의 끝이 한반도로 이어진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그 돈을 누가 대야 됩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기로 한다 그러면 몰라도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저렇게 쉽게 국민의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든 쌈짓돈처럼 생각하니까 그저 입이 딱 막히는 겁니다. 성사되지도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헛된 망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선동 정치가의 모습을 박원순에게서 그리고 문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박원순이나 문재인의 외교안보 수준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자유한국당이 내놓았던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해서 과거 토건시대 생각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0일 날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6일에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관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가 아주 빈축을 산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 시장은 이런 선상에서 또다시 부족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박 시장은 뜬금없이 부동산의 국민 공유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가지고 이들의 투기 이익과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과감하게 꺼내놓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정책들이죠.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걸 불쑥불쑥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원순의 이렇게 지나친 언론 노출, 그리고 갑툭튀 정책,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언론 노출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새로운 정책이나 생각들을 불쑥불쑥 툭툭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서울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제가 취임한 뒤에 서울시 본래 채무보다 7조 원 정도 감축해서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서울시 채무는 박 시장이 취임하던 2011년에는 3조 1761억 원이었는데요. 2019년 추정치가 얼마냐면 7조 1641억 원. 말도 안 되죠? 박 시장의 말과 달리 오히려 2.3배 정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박 시장의 거짓말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서울교통방송인 TBS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수시로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아예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갑자기 3조 원을 들여가지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실행 가능성은 차치하고 그야말로 파퓰리즘적 발상을 막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박 시장의 이런 갑툭튀 행동은 한마디로 정치판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위치는 이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죠. 지난 1월 4일 문화일보가 조사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요, 박원순 시장은 2.4%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13.2%고요. 안철수 5.7, 유시민 5.2, 심삼정 5.1, 이재명 4.7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박 시장은 2018년에는 한때 1위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죠. 리얼미터 2018년 지지도에서 12.1%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겨우 2.4%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박 시장이 요즘 언론에 뻔질나게 등장하면서 갑툭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대선 후보 반열에서 잊혀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고 다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안달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시장이 그렇게 안달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도는 더욱더 침체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맡은 서울시장직이나 제대로 하라는 거죠. 서울시장직을 3선이나 하면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해놓은 흔적이나 있긴 합니까? 박원순 하면 떠오를 정도로 부각된 치적이 뭐가 있습니까? 제로페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로페이는 제로 실적입니다. 박 시장은 스스로 제로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공시키지 못한 게 뭐 있느냐? 내기도 좋다. 이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로페이 자체가 민간 영역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도 민간 영역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서울시가 뛰어들었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이런 관제페이를 만드느라 들어간 세금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제로페이를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510억 원입니다. 자, 510억 원은 전체 매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관제페이를 통해서 제로페이에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금액 계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만 그냥 날라간 겁니다. 이게 150억 원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하는 거죠. 하도 안 되니까 제로페이를 민간 법인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출연금을 은행들더러 내라고 그럽니다. 사고는 박원순 시장이 치고 뒷수습은 은행들이 하는 셈입니다. 박 시장이 하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S택시 앱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거창한 홍보 멘트를 붙여가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작이고 세금만 주르륵 흘리고 다닙니다. 4천억 원을 들인 박물관 도시서울 프로젝트의 하루 관람객이 겨우 몇십 명이라 그럽니다. 이른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국민 세금 매덕 몇십억쯤은 우습게 보면서 펑펑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에 응당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평양 중심의 북한 도시개발 계획까지 짰습니다. 물론 상당한 예산도 투입됐죠. 오지랖도 참 높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반열에 서고 싶거든 지금 맡은 서울시장직이나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저 시민들에게 쇼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대선을 의식하면서 서울시장직을 대하니 이런 일대로 안 되고 더 꼬여가는 겁니다. 그것이 대선 후보 지지율 2%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반열에서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반열에 다시 끼워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박원순의 이름에는 불명예와 이 부정적 이미지만 덧입혀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서울 시민이고요.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일은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충고 하나 하자면 더 이상 대선판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서울시장직을 잘 마치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모르죠. 또 그러다 보면 시대가 그 진실성을 잃고 다시 대선판으로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헛된 망상을 접어야 될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장직에 전념하는 박원순을 기대해 봅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